요 대화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요 4개 질문을 보면서 우리 다시 들어볼게요. 女的为什么看起来很累?女的为什么看起来很累? 두 번째, 女的通常用什么方法来缓解压力?女的通常用什么方法来缓解压力? 세 번째, 男的平时怎么发泄情绪?男的平时怎么发泄情绪? 네 번째, 男的还向女的提出了什么建议?男的还向女的提出了什么建议? 네, 이렇게 4개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你最近看起来很累，是不是有心事？哎，在公司跟同事相处挺累的，总觉得他们不理解我。我明白，职场的人际关系真的很复杂，有时候很难找到合适的方式和别人沟通。对，有时候我觉得自己已经很努力了，但还是会被误解。那你怎么调节自己的情绪呢？下班后听音乐、散散步，或者写日记，把情绪发泄出来。你呢？我喜欢跑步，有时候也会去健身房发泄一下。还有，我觉得和朋友聊聊也特别有用。确实，今天跟你说这些，感觉轻松多了。以后有烦恼就来找我，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嘛。好的。你最近看起来很累，是不是有心事？哎。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번째, 女的为什么看起来很累?女的为什么看起来很累? 이건 어떻게 할까요? 女的为什么看起来很累? 여자는 왜 피곤해 보였을까요? 女的觉得在职场人际关系很复杂. 对. 女的觉得在职场人际关系很复杂. 두 번째, 女的通常用什么方法来缓解压力? 여자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나요? 회사에서 동료가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男的平时怎么发泄情绪? 남자는 평소에 이 좀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어떻게 푸냐? 发泄情绪 하면은 보통 이게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라는 뜻입니다. 퇴근 후에 음악 듣는다, 산보한다.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男的还向女的提出了什么建议? 자, 남자는 여자한테 또 어떤 건의를 했냐? 이거예요. 자, 우리 문장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你最近看起来很累,是不是有心事? 너 요즘 좀 보기 지쳐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是不是有心事? 라고 했습니다. 心事가 중국어에서는 약간 마음의 어떤 걱정거리, 마음에 담아둔 어떤 좀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뭐 속에 무슨 담아두고 있는 걱정거리라도 있어? 이럴 때 是不是有心事?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일이잖아요. 心事. 그래서 여자가 在公司跟同事相处挺累的.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相处 어울리는 게 정말 지친다, 힘들다. 总觉得他们不理解我. 늘 그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总觉得 늘 그런 느낌이 든다. 我明白, 나도 알아. 职场的人际关系,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真的很复杂. 정말 너무 복잡해. 有时候很难找到. 가끔은 아주 찾기 어렵다. 무엇을? 合适的方式,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적절한 방식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有时候很难找到合适的方式和别人沟通. 맞아, 对. 有时候我觉得自己已经很努力了. 가끔씩 나는 말이야. 나 스스로는 아주 열심히 많이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 但还是会被误解.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오해받는다. 会被误解.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는 뜻이겠죠. 내 생각에는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오해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那你怎么调节自己的情绪呢? 그러면 너는 그런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겠죠. 怎么调节自己的情绪呢?下班后听音乐, 퇴근하고 음악을 듣거나 散散步, 산책을 하거나 或者写日记, 혹은 일기를 쓰면서 把情绪发泄出来. 情绪 한자를 보면 이게 정서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는 情绪 하면은 약간 기분이나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을 토해낸다. 스트레스를 푼다. 너는 어떻게 하니? 我喜欢跑步. 나는 이제 달리기를 좋아한다. 有时候 노란 게 남자예요. 노란 글씨가. 有时候也会去健身房发泄. 가끔은 헬스장에 가서 이제 푼다. 还有我觉得和朋友聊聊也特别有用. 그리고 또 나는 친구랑 수다를 떠는 것도 아주 쓸모 있다고 생각해. 确实, 확실히 그래. 今天跟你说这些, 너랑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感觉轻松多了. 많이 편안해졌다. 轻松多了.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이겠죠. 感觉轻松多了. 자, 以后有烦恼就来找我. 앞으로도 뭐 고민이 있으면은 고민할 때 烦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以后有烦恼就来找我. 날 찾아와. 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嘛. 자, 朋友就是친구란 바로 用来 이게 뭐냐면은 친구가 왜 있겠냐 이러자고 있는 거지.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이거 친구란 바로 互相支持 하자고 있는 것이다. 쓰는 것이다. 用来 하면은 이렇게 互相支持 하는 일에 쓰는 것이 바로 친구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嘛. 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嘛. 好的, 谢谢你. 좋아, 고마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女的为什么? 마는 왜 쓰냐면 마는 이게 그러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질문의 마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제 억양을 강조하는 그런 마입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강조하는 느낌의 어기조사예요.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 하면은 좀 딱딱한 느낌. 친구란 바로 서로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딱딱한 표현을 그러자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어기조사를 넣어서 조금 부드럽게 좀 친근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기조사. 자, 그러면은 첫 번째, 你的为什么看起来很累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왜 이렇게 피곤하다고 했지? 그러면 앞부분에 뭐 얘기를 많이 했죠. 在公司跟同事相处很累，总觉得他们不理解自己，然后他觉得自己在公司已经很努力了，但是同事们还会误解他，还是会被同事们误解，所以他觉得很累。이 부분을 이게 두 개를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돼요. 在跟同事相处挺累，总觉得他们不理解我，有时候觉得自己已经很努力了，但还是会被误解。 이게 여자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女的通常用什么方法来缓解压力했습니다. 여자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냐 이거죠. 通常用什么方法来缓解压力.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라고 했죠? 我喜欢 흰 게 여자니까 下班后听音乐散散步或者写日记把情绪发泄出来 요거 적으면 돼요. 퇴근하고 음악을 듣고 산산부 산책을 하고 或者 혹은 일기를 쓰면서 그런 부정적인 기분을 이제 털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男的平时怎么发泄情绪? 세 번째가 남자는 어떻게 푸냐 했죠. 남자는 男的喜欢跑步有时候也会去健身房发泄一下，还有他觉得和朋友聊聊天也是一个发泄情绪的好方法.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하나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난다 하이샹 뉘더 提出了什么建议 남자는 여자한테 어떤 건의를 또 했냐 그러니까 이거죠. 和朋友聊聊天也是发泄情绪的很好的方法然后呢让他 그에게 고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오라고 했죠. 그래서 以后有烦恼的话呢就来找自己 자기를 와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여자에게 말했다. 因为他觉得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 왜냐하면 그 남자는 친구랑 서로 이제 응원하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다. 요걸 마지막에 이제 대답으로 넣으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우리 대본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在公司跟同事相处挺累的， 잠깐만요. 总觉得他们不理解。 자, 시작합니다. 你最近看起来很累，是不是有心事？哎，在公司跟同事相处挺累的，总觉得他们不理解我。我明白，职场的人际关系真的很复杂，有时候很难找到合适的方式和别人沟通。对，有时候我觉得自己已经很努力了，但还是会被误解。那你怎么调节自己的情绪呢？下班后听音乐、散散步，或者写日记，把情绪发泄出来。你呢？我喜欢跑步，有时候也会去健身房发泄一下。还有，我觉得和朋友聊聊也特别有用。确实，今天跟你说这些，感觉轻松多了。以后有烦恼就来找我，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嘛。好的，谢谢你。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嘛. 요 문구가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러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朋友就是用来互相支持的. 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 듣기 연습이었고요. 우리 이번에는 오랜만에 틀린 문장 교정하기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리는 문장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문장 이게 왜 틀렸는지 이거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博物馆展出了几千年前刚出土的文物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박물관은 방금 발굴된 수천 년 전의 유물을 전시했다. 박물관은 방금 죄송해요. 박물관은 방금 발굴된 수천 년 전의 유물을 전시했다. 자, 이런 내용의 문장인데 이 문장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어요? 刚出土几千年前的文物.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지. 刚出土几千年前的文物일까요? 순서를 바꾸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성호 님이 지금 잘 짚으셨어요. 박물관에서 전시했다잖아요. 뭘 전시했냐? 지금 출토했다는 것은 방금 출토한 거는 지금 막 한 일이고 이 출토한 유물이 몇천 년 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몇천 년 전의 유물 이걸 붙여놔야 되죠. 几千年前的文物 이게 한 개 세트고 刚出土는 앞에 와야 되죠. 몇천 년 전의 유물 이걸 떼어놨어요. 그리고 몇천 년 전에 금방 출토한 유물 이렇게 순서가 돼 있으니까 몇천 년 전에 출토한 유물이 아니라 지금 막 출토한 몇천 년 전의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几千年前 이걸 유물이라는 원우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좋습니다. 박성우님, 刚出土的几千年前的文物 더를 두 번 넣어서 할 때 좋아요. 그거예요. 다른 분들 이해되셨어요? 박물관에서는 전시했다. 그리고 지금 막 출토한 몇천 년 전의 유물 이거예요. 근데 순서가 지금 이 문장이 몇천 년 전에 지금 막 출토한 유물 했으니까 몇천 년 전에 이 유물을 출토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 유물이 몇천 년 전의 것인데 이 유물을 지금 막 출토했다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博物馆展出了刚出土的几千年前的文物. 이게 정확한 문장이에요. 물 마시면서 천천히 말하면 괜찮아요. 네, 이게 이번에 감기가 진짜 오래가네. 한 달 지금 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博物馆展出了刚出土的几千年前的文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해요. 네, 물 마시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只要增加收入才能使粮食生产稳步增长. 只要增加收入才能使粮食生产稳步增长. 자, 요거 뭐가 틀렸을까요? 요거는 이제 딱 보면 바로 아셔야 돼요. 정답 바로 나와야 되는데 只有才. 다른 분들은요. 只要하고 只要라고 세트로 있는 접속사 이게 就입니다. 只要就하면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고 자이가 뒤에 오면은 只有가 세트로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잠깐만요. 접속사 이게 세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只要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이것도 다 세트 다시 하다 보니까 색깔이 또 바뀌었네. 잠깐만요. 只要하고 就가 한 개 세트고요. 只有와 才가 한 개 세트로 항상 문장에 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只要하고 才가 이제 이게 같이 올 수 없는 게 앞에 只要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이제 才가 들어갔잖아요. 只要才할 때는 只要才할 때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只有才는 오로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이 수입을 증가해야만이 양식 생산, 식량 생산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야만이 식량 생산이 안정적으로 식량 생산이 원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소득을 늘려야만 뒤에 자를 이대로 놓으려면은 앞에 접속사를 只有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只有增加收入才能使粮食生产稳步增长. 만약에 이 일이 수입을 늘리기만 하면 식량 생산은 안정하게 증가할 수 있어. 이렇게 쉬운 말투를 하려면은 只要增加收入就能使粮食生产稳步增长.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게 보통 이제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는 게 어찌 보면 유일한 조건이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只有才로 쓰는 게 정확한 이제 문장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只有增加收入才能使粮食生产稳步增长. 이게 정답입니다. 소득을 늘려야만 식량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요겁니다. 조금 길어요. 临近中考同学们的学习态度和学习成绩都有了很大的提高. 자, 요거는 뭘까요? 临近中考同学们的学习态度和学习成绩都有了很大的提高. 요것도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提高改为提升 아니에요. 有了提高了很大. 단어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 문제 아닙니다. 자, 临近中考 중간고사에 다가오자 同学们的学习态度和学习成绩 학생들이 학습 태도와 명사화로 못 쓰일 줄 알고提升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디가오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명사로도 가능해요. 자, 다른 분들은 이 문장을 보고 어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셨어요? 都有了很大的提高 했습니다. 자, 알려드릴까요? 학습 태도와 학습 성적에 대해서 말했어요. 都有了很大的提高 아주 큰 이제 향상됐다 했는데 학습 태도에 대해서 有了很大的提高라는 표현을 못 써요. 맞아요. 학습 태도는 디가와 무관한 거예요. 태도가 어떻게 향상되었어요? 성적이 올랐다. 이 디가오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学习成绩有了很大的提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학습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못 씁니다. 태도가 디가오와 쓸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학습 태도는 어떤 큰 변화가 있었거나 좋아졌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학습 성적이 또 올라간다. T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표현을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틀린 문장 고치기 보면은 뭔가 두 개를 나열해서 뒤에 이렇게 서술을 했을 때는 보통 이 두 개를 뒤에 이 표현으로 같이 쓸 수 없는 문장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은 临近中考，同学们的学习态度有了大转变。态度改善了很多。改善해도 되는데改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态度改善, 태도를 개선하다. 좀 뭔가 안 좋은 원래 좀 나쁜 버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개선되었다. 이럴 때 보통 쓰고 학습 태도에 대해서는 뭐 큰 변화가 있다. 학습 태도가 원래도 얘들이 공부를 좀 했는데 더 열심히 막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열심히 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同学们的学习态度有了大转变，学习成绩也有了很大的提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改善을 쓴다면 同学们的学习态度改善了很多，学习成绩也有了很大的提高。 이렇게 해도 뭐 문법적으로는 크게 틀리지도 않고 맞는 문장이긴 한데 改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조금 개선됐다. 이럴 때 改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학습 태도가 뭐 원래 그렇게 나빴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태도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뭐 평소에 무슨 뭐 지각을 한다거나 학교를 막 수업을 막 빠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좀 학생으로서 좀 그러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들이 개선됐다. 이럴 때는 改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학습 태도가 좋아지면서 이제 성적이 올라갔다. 이럴 때는 그냥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临近中考，同学们的学习态度有了大转变，学习成绩也有了很大的提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晚会过后，他那优美的舞姿、动听的歌声还回响在我耳边。 晚会过后，他那优美的舞姿、动听的歌声还回响在我耳边。 춤 자태는 눈가에라고 표현어를 써줘야 할 듯. 맞아요. 앞에 거랑 좀 비슷하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춤추는 모습이죠. 优美的舞姿 그리고 动听的歌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요 표현한 게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还回响在我耳边 하면 내 귓가에 여전히 맴돈다입니다. 귓가에 맴도는 건 소리지 그 아름다운 춤추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춤추는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눈앞에 선한다거나 그걸 하나 표현을 넣고 그리고 动听的歌声还回响在我耳边 요걸 넣어야 돼요. 还飘在我眼前 飘在我眼前이라는 표현 안 하고 어떻게 쓰냐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을 넣냐면은
浮现在我的眼前浮现 내 눈앞에 아른거리다 할 때它那优美的舞姿浮现 그러니까 눈앞에서 아른거리다 할 때浮现이지飘는 막 둥둥 떠다니다 이렇게 막 떠다니다 이럴 때飘라고 합니다. 그래서 浮现在我的眼前那动听的歌声还回响在我耳边 이렇게 씁니다. 浮现在我的眼前 요걸 이제 아름다운 춤추는 모습은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눈앞에 떠오르고 나动听的歌声还回响在我耳边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틀린 문장 이렇게 교정했고요. 모두 4개를 했는데 다 이해 잘 되셨죠? 자,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자, 다음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사자성어 뭐 몇 개 했는데 오늘은 요거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사자성어처럼 이제 굉장히 좀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언가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 좋았다, 나빴다, 들쑥날쑥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时好, 时坏입니다. 时有时 어떨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나빴다가 오락가락 하는 걸 时好,时坏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TV나 뭐 카메라 화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오락가락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장을 우리 같이 时好,时坏를 넣어서 몇 개 볼 건데요. 자, 그의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시며 건강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 알츠하이머는 患有 阿尔海默症, 阿尔茨海默症이라고 해요. 阿尔茨海默病患有阿尔茨海默病입니다. 他的爸爸他的父亲患有阿尔茨海默病 건강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 앞부분은 이제 다 됐으니까 뒤에다가 건강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 이걸 时好,时坏를 넣어서 표현을 하면 돼요. 건강 상태. 他的父亲患有阿尔茨海默病健康状态时好时坏 그렇게도 괜찮아요. 健康状态时好时坏 그냥 이제 붙이면 돼요. 그렇게 时好时坏 그래서 他的父亲患有阿尔茨海默病身体状况时好时坏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身体状况时好时坏 니身体怎么样? 너 건강 어때? 身体가 이게 신체라는 한자지만은 건강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이게 身体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니 最近身体怎么样? 너 요즘 건강 어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身体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身体状况时好时坏 자, 다음은 이번에는 그는 요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해서 아마도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 그는 요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해서 아마도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 지매님, 他的父亲患有阿尔茨이거 첫 번째네요. 阿尔茨海默病健康状况良好时好时坏 健康状况良好를 넣으셨네요. 건강 상태가 괜찮긴 한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그냥 좋았다 나빴다 그렇다 상태라면은 健康状况时好时坏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는 요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해서 아마도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 他最近心情时好时坏 좋습니다. 心情이라고 표현하면 기분이 心情时好时坏 可能 샹을 여기 넣으셨네요. 왜 샹이에요? 아니에요. 샹을 여기 이렇게 못 넣지. 샹은 꼭 마치 어찌한 것 같다.
이 可能이 들어가면은 그냥 내가 추측하는 게 되기 때문에 可能像 이렇게 표현 못 해요. 可能是 아마 그런 것 같다 할 때 可能是工作压力太大了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꼭 像을 넣어서 표현하면은 好像是工作压力太大了 이러면 돼요. 可能을 빼고 好像是他好像工作压力太大了 이러면 돼요. 他好像 可能 자체가 이게 아마 그런 것 같다 이거거든요. 可能이 추측이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마 이런 것이다. 이 그냥 이제 어찌어찌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像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可能하고 像이 같은 문장에 들어가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못 들어가요. 他好像工作压力太大好像 만약에 像을 넣으려면 好像을 넣는 게 좋아요. 他好像工作压力太大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他最近心情时好时坏可能是工作压力太大了可能是工作压力太大了他最近心情时好时坏可能是工作压力太大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은 그의 건강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해서 더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된다. 그의 건강 상태가 可能是工作压力太大了 좋아요. 그의 건강 상태 할 때 이것도 뭐 健康状况 해도 되고 身体状况 해도 돼요. 他的身体状况 좋았다 나빴다 한다. 时好时坏. 他的身体状况时好时坏. 더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된다 할 때는 어쩌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需要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신경 써서 살펴보다 좀 더 관찰 그 상태가 어떤지 관찰해보다기 때문에 观察라는 표현을 씁니다. 观察需要多注意观察需要更多照顾 照顾는 보살피다 돌봄 보살피다 이거고 물론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건 맞는데 더 자세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뭐 혈압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심장 박동수는 어떤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뭐 살펴보고 이런 거는 观察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观察 照顾는 그냥 보살피다 돌보다 뭐 전반적으로 그냥 밥 잘 챙겨 먹는지 그냥 이렇게 돌봐주다라는 느낌이고 照顾孩子照顾老人 아이를 챙겨주다 뭐 어르신을 돌보다 이럴 때 照顾를 보통 쓰고 이렇게 건강 상태가 심각해서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이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뭐 수치를 뭐 잘 챙겨 보거나 이럴 때는 또 观察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应该多加注意观察 해도 괜찮아요, 지메이님. 어쨌든 观察를 넣어서 그래서 他的身体状况时好时坏需要多注意观察需要多注意观察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他的身体状况时好时坏需要多注意观察 네. 자, 마지막 이 오래된 TV 화질이 좋았다 나빴다 해서 새 것으로 바꿔야겠다. 수업하고 있어. 이 오래된 TV 화질이 좋았다 나빴다 해서 새 것으로 바꿔야겠다. 오래된 TV 老电视机라고 하면 돼요. 老电视机很久这台很久的电视机画质时好时坏要换新的很久的电视机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래된 옛날 TV라거나 할 때는 老电视机 해도 되고 旧的电旧낡았다는 旧를 붙여도 되는데 很久는 아주 오래됐다 라는 표현이 맞긴 맞는데 이 TV를 본 지 이제 되게 오래됐다. 这台电视机已经看了很久了 이렇게 아주 오래됐다라는 어떤 수로 형식으로는 很久 이걸 표현하지만 명사 앞에 很久的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아주 먼 옛날 할 때 在很久很久以前 이거는 표현 있습니다. 그 옛날 동화 옛 이야기 할 때 在很久很久以前 요렇게는 표현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할 때는 很久很久 더를 안 넣어요. 이럴 때는 很久很久的以前 하면 이상해요. 很久很久以前 이렇게만 표현하고 어떤 명사 앞에 아주 오래된 무엇 할 때는 很久的电视라고 안 하고 굳이 쓴다면은 看了很久的 이래도 어색하다. 안 쓰는 게 좋아요. 看了很久的电视 이것도 어색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在很久很久以前 이것만 기억하고 뭐 오래된 TV, 낡은 TV 할 때는 旧电视机 혹은 老电视机 이러면 돼요. 这台很久的电视画质时好时坏要换新的了 붙이는 게 좋아요. 画质 화질 맞습니다. 这个老式电视老式라고 하셨네요. 구식 老式电视 이거 이렇게 표현 있긴 있는 건가? 잘 들어는 못 봤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老式电视 있긴 있구나. 옛날식 TV 老式电视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표현 쓰는 건 들어는 못 봤어요. 老式电视是怎么工作的? 있긴 있습니다. 这个这台老式电视画质时好时坏该换新的了 좋습니다. 꿈희망님 老电视机的画质时好时坏要换新的电视机 뭐 어쩌지 해야겠다 할 때는 뒤에 보통 어쩌지 하고 러를 뒤에 보통 붙입니다. 어쩌지 해야겠다 이럴 때는 그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要换新的电视机了要换新的了 하든지 이렇게 得换新的了 하든지 뒤에 러를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물론 안 붙여도 정확합니다. 그렇게도 쓸 수는 있는데 보통 거위에서 사람들이 러를 붙이는 게 많습니다. 这台老电视机的画质时好时坏得换新的了得换新的了要换新的了 해도 돼요. 要换新的了得换新这台电视机时好时坏得换新的了 得가 더 낫네. 데이는 어쩌지 해야겠다. 야오는 하겠다잖아요. 데이하는 어쩌지 해야 되겠다. 이거 야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지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야오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 나는 그냥 새거 할 거야. 我要换新的. 나 새거 할 거예요.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야오를 쓰고 어쩌지 해야겠네. 어쩌지 해야겠네 할 때는 데이 러로 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야오를 하려면은 야오도 하고 괜찮은데 의지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준다는 거. 어쩌지 해야겠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말할 때는 我得换新的了. 새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这台老电视机的画质时好时坏得换新的了. 좋아요. 지메님 시를 시로 오타시죠? 괜찮아요. 자, 이번에 이제 보자. 24분이구나. 문장 하나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예요. 문장 하나 듣고 문장이 아주 짧지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읽을게요. 上初中时我喜欢诗歌到了高中则爱读小说没想到进了中文系以后除了这些还迷上了哲学 질문 现在他喜欢的是什么 헷갈리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上初中时我喜欢诗歌到了高中则爱读小说
没想到进了中文系以后，除了这些，还迷上了哲学。现在他喜欢的是什么？ 철학, 박성우님 철학, 哲学. 다른 분들은요? 자, 이 문장 미학? 미학이 뭐였지? 미학이 있었어요. 诗歌? 诗歌가 시가예요. 시. 다시 자, 이 문장 보여줄게요. 몰라요? 몰라요 하면서 왜 그렇게 적으셨어요? 자, 이런 문장입니다. 上初中时我喜欢诗歌，到了高中则爱读小说。没想到进了中文系以后，除了这些，还迷上了迷上了하니까 미학이라고 하셨구나. 이걸 들으시고 미학이라고 하셨네. 还迷上了哲学. 자, 질문. 现在他喜欢的是什么？ A. 诗歌 B. 小说 C. 哲学 D. 都喜欢. 오답도 있어야 재밌죠. 맞아요. 자, A, B, C, D 중에 그럼 답이 뭘까요? 세 개는 오답입니다. 上初中时我喜欢诗歌到了高中则爱读小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소설을 좋아하게 됐다. 그 뒤에 중요해요. 没想到进了中文系以后，除了这些，还迷上了哲学。现在他喜欢的是什么? 정답이 안 나오네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국어 하이 때문에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D. 딩동댕.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이 문장. 上初中时我喜欢诗歌. 중학교 다닐 때 나는 시가를 좋아했다. 到了高中则爱读小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소설을 즐겨 읽기 시작했다. 没想到,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进了中文系 대학교 중문과에 들어가면서 除了这些라고 했습니다. 이것들 외에, 그러니까 시가와 소설 외에 还迷上了哲学, 철학에 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대학교에 들어가서 철학을 좋아하게 됐다고 시가와 소설은 싫어한다는 거 아니었잖아요. 이것들을 제외하고 또 철학을 또 좋아하게 됐다면은 시가와 소설도 지금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都喜欢 D입니다. A, B, C 이거 아니에요. 정답은 D입니다. 都喜欢. 现在他喜欢的是什么 하면 보통 이게 오답이 대부분哲学입니다. 철학만 좋아한다고 나오는데 다 지금도 이제 소설도 좋아하고 시가도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철학까지 좋아하니까 지금 좋아하는 건 이 세 개 다예요. 아, 除了这些 이거 놓치셨지.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이것들을 제외하고 또 철학도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除了这些. 자, 두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두 번째 문장 제가 읽을게요. 现在不是6点40你忘了墙上的钟快了15分钟 이것들 다 포함해서 미학이에요. 맞아요. 美学.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现在不是6点40你忘了墙上的钟快了15分钟 자, 그럼 질문은 现在是几点? A.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금 몇 시일까요? 지금 이 문장을 들었을 때. 现在不是6点40你忘了墙上的钟快了15分钟 이해하셨어요? 이 문장? 왜 이렇게 조용하지?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뭔 말인지 지금은 6시 40분 아니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现在不是6点40你忘了墙上的钟快了15分钟现在不是6点40你忘了墙上的钟快了15分钟안 들리셨어요?
墙上的钟快了15分钟. 이런 표현을 우리 수업에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시간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벽시계가 곧 15분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천천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现在不是6点40你忘了墙上的钟快了15分钟墙上的钟快了15分钟快15分钟아니에요. 快了15分钟. 이 표현이 처음 나오니까 이거예요. 现在不是6点40 지금 6시 40분이 아니야. 你忘了 너 까먹었어? 墙上的钟快了15分钟 벽시계가 15분 빨라져 있어 이거예요. 원래 시간보다 15분 앞당겨 빨리 15분 빨리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15분 시간이 빠르다. 정확한 시간보다. 그러니까 快了 를 붙였잖아요. 원래 시간보다 15분 앞당겨져 있다. 그러면은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지금 6시 40분이니까 현재 시각은 6시 40분에서 15를 빼서 6시 25분인 거죠. 这个表快了15分钟 하면 快了15分钟 하면은 15분 앞당겨져 있다. 근데 러를 안 붙여도 앞당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墙上的钟快15分钟 곧 15분이 된다는 게 아니라 墙上的钟快了15分钟 그러니까 정각보다 15분이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6시 25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墙上的钟 느리다. 慢了15分钟 15분 느리다. 慢了15分钟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晚了했나? 慢了맞아요. 慢了15分钟 慢了15分钟墙上的钟慢了15分钟 慢입니다. 慢墙上的钟慢了15分钟 이렇게 15분 느리다.慢了15分钟.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 이것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좀 숫자와 관련된 거거든요. 두 번째 문장이랑 비슷합니다. 我原以为吃了4个月的减肥药能瘦2公斤没想到增加了3公斤刚才我称了一下已经56公斤了 질문 4个月以前他多重 4个月以前他多重 다시 한번 읽을게요. 我原以为吃了4个月的减肥药能瘦2公斤没想到增加了3公斤刚才我称了一下已经56公斤了那4个月以前他多重 박성우님은 53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볼게요. 이겁니다. 我原以为吃了4个月的减肥药能瘦2公斤原以为난 원래 이럴 줄 알았다 이거죠. 뭔가를 이제 착각하고 있은 거예요. 吃了4个月的减肥药 다이어트 약을 4개월 먹으면은 能瘦2公斤 2kg는 빠질 줄 알았는데 没想到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요 떠는 오히려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增加了3公斤 3kg가 늘었어. 刚才我称了一下 방금 내가 이제 재보니까 已经56公斤了 지금 이제 이미 56kg가 됐다. 자, 그러면은 4개월 전에 그는 몇 킬로인가?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3kg가 쪄서 56kg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개월 전에는 53kg. 지금 56kg니까 3을 빼서 53kg인 거죠. 现在是53 4个月以前的他是53公斤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약간 수학 문제를 넣었습니다. 머리를 좀 쓰는 수학 문제 같죠?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힐링 중국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只有足够努力，才会足够幸运。想要得到这世上最好的东西，就得先让世界看到最好的你。你不一定要逆风翻盘，但一定要向阳而生。努力是很难，但你要记住，如果不努力，就会一直很难。希望你不要沉溺在安逸里得过且过。能为你遮风挡雨的屋檐，同样也会让你不见天日。只有自身强大了，才能不惧风雨，自己撑起一片天空。没有谁的幸运是凭空而来的，所谓的好运气，不过是机会遇到了努力的你。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조금 내용이 전달되셨나요? 볼게요. 只有足够的努力, 只有足够努力, 충분히 노력을 해야만, 只有才가 나왔죠. 오늘 수업에 나온 열심히 노력해야 운이 좋다. 좋습니다. 才会足够幸运. 충분히 노력해야만이 충분한 행운이 따라온다. 想要得到这世上最好的东西,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就得先让世界看到最好的你. 세상에게 너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你不一定要逆风翻盘. 이게 뭐냐면은 逆风, 역경을 이겨내고 翻盘, 완전히 내 인생을 막 완전 뒤집어 놓다.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나의 인생을 뒤바꿔 놓다 이런 뜻입니다. 꼭 반드시 역경을 이겨내고 180도 인생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만 但一定要向阳而生. 向阳而生, 이게 햇빛을 향해서 자라나다라는 한자인데 여기 햇빛을 보고 자라나다, 즉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무조건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을 180도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지만 당신은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努力是很难. 노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但你要记住, 근데 당신은 기억해야 된다. 如果不努力就会一直很难. 만약에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앞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 자체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노력은 어렵지만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계속 어려울 것이다. 希望你不要沉溺在安逸里得过且过. 得过且过 이게 사자성어예요. 그냥 그날 살아가다. 하루살이처럼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希望你不要沉溺在安逸里得过且过. 당신이 안일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지 말기를 바란다. 能为你遮风挡雨的屋檐, 당신의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는 그 지붕이 마찬가지로 也会让你不见天日. 당신이 당신에게 그러니까 햇빛을 막아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 빗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지붕이 당신에게 하늘의 태양을 보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 다음에 只有自身强大了. 당신 자신이 강대해져야만이 才能不惧风雨. 그래야만이 빗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自己撑起一片天空. 당신만의 세상을 이제 撑起 이렇게 떠받들다. 당신만의 하늘을 이렇게 떠받들 수 있다. 이 뜻인즉 너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没有谁的幸运是凭空而来的. 그 누구의 행운인들 그냥 얻어온 것이 아니다. 凭空而来, 그냥 공중에서 그냥 공짜로 받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행운은 그 누구도 행운을 그냥 이제 쉽게 얻어오지 않는다. 所谓的好运气, 흔히 말하는 좋은 운이란 행운이란 不过是 기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너와 딱 만났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좀 길죠? 한번 다 읽을게요. 只有足够努力才会足够幸运。想要得到这世上最好的东西，就得先让世界看到最好的你。
你不一定要逆风翻盘，但一定要向阳而生。努力是很难，但你要记住，如果不努力，就会一直很难。希望你不要沉溺在安逸里得过且过。能为你遮风挡雨的屋檐，同样也会让你不见天日。只有自身强大了，才能不惧风雨，自己撑起一片天空。没有谁的幸运是凭空而来的，所谓的好运气不过是机会遇到了努力的你。여러분 잘 입니다. 자,